안녕하세요. 종목진단 119 김나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틀 연속 상승하고 코스닥 지수가 사흘 연속 상승하면서 빨간불로 마감했습니다. 증시 반등의 요인으로는 낙폭 과대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여전히 불확실한 이슈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상승세가 계속될지는 의문입니다. 다만 안정기를 찾고 있는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도 미리미리 전략을 세워두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문자와 전화창 활짝 열어뒀습니다. 전화는 02-3772-0269번입니다. 02-3772-0269번으로 선착순으로 전화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1899-0294번입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종목 진단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릴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골 김태경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번 주 마지막 장 다행히 상승 마감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네, 일단은 시장 자체는 이제 퍼센트로 봤을 때에는 이제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아무래도 어제 종가보다는 올라와서 좀 이제 마감해가지고 상승으로 이제 마감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증시의 형태를 보면은 오늘 좀 반등이 나오다가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 살짝 반등이 나왔다가 살짝 조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잠깐의 조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상승을 더 하기 위한 잠시 쉬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상승장은 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오늘 시장을 이제 보시면은 오전에 조금 반등이 나왔어요. 이제 갭상승을 시작했기 때문에 오전에 좀 반등이 나왔다가 그다음에 조금 올라가다가 어제 다시 한번 눌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점심 이후 또 2시까지 한번 쭉 눌러줬다가 그다음에 마지막 한 2시 30분, 2시 40분부터 다시 한 번 더 이제 마감까지 좀 올라와주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왔다 갔다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어제 종가보다는 올라와주면서 마감을 해주는, 결국에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저점을 계속적으로 올려주는 시장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잠깐 조정을 받은 거예요. 오늘 시장 잠깐 조정을 받은 거고, 다음 주 시장 반등이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이제 그 종목들이 마지막 판에, 그러니까 이제 한 2시 40분, 50분부터 장마감까지 종목들이 좀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등이 나오지 않았던 종목이라고 한다면 지금 진단이 필요하고요. 그 진단이 필요한 종목들을 만약에 가지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잠시 뒤에 또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는 어저께 좀 많이 하락을 했고, 오늘은 미증시가 좀 반등이 나왔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어제는 이제 중국을 이 환율 조작국을 지정을 해버리면서 하락이 나왔던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의 이제 위안화 우려가 완화가 돼버렸죠. 하루아침에 또 완화가 돼버리면서 증시가 이제 반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이런저런 이제 안 좋은 이슈가 나와주고, 그 다음날에 바로 이제 모습을 바꿔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도 마찬가지예요. 미중 무역 분쟁도 안 좋게 흘러가다가 그 다음날에 또 이 우려감이 완화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고, 어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을 환율 조작국을 지정을 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위안화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완화가 되면서 거의 미증시 다 급등이 나왔거든요. 2%대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하루가 다르게 안 좋았다가 좋아졌다가 거의 부부 사이처럼 그런 현재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장시가 안 좋았다고 하더라도 이 증시가 지속적으로 좀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지금은 생각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또 이제 호재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호재가 내일은 악재로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종목을 단기적으로 들고 가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테마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섹터별로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테마라고 한다면 그 테마에 포함되는 종목들이 다른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특정 인물과 관련되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어떤 종목은 건설주, 어떤 종목은 유통 종목, 또 어떤 종목은 제조, 이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테마별로 올라갔다고 한다면 지금은 섹터별, 한 섹터별로 올라가주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섹터별로 좀 보시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다음 이슈로는 지금 이제 8월 달에 있는 이슈인데, 8월 달 말에 있는 이슈인데, 지금 MSCI 신흥국 지수가 지금 현재 리밸런싱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7월 31일에
리밸런싱이 됐는데 원래는 기본적으로 이제 12몇 퍼센트, 12.8%인가 그쯤으로 이제 리밸런싱 하려고 했었는데 7월 31일에 리밸런싱 된 그 비중이 11.7%였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계획했던 비중보다는 좀 적게 비중이 좀 차지를 했었는데 그런 비중들이 지금 현재 8월 달 말에 또 이제 다시 한 번 더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그런 비중을 차지했을 때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는 좀 제한적일 것 같다라는 현재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MSC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유명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 외국 종목들을 담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이제 뭐 쉽게 말하면 뭐 JP 모건이라든지 모건 스탠리에서 우리나라 종목을 얼마나 비중을 차지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1위가 중국이에요. 한 3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랑 대만이 한 12%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 달 말, 8월 달 말에 리밸런싱이 된다면 아마 11%보다 좀 더 올라와 있는 한 12% 이상 정도 이제 차지를 해줄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는 그렇게 좀 이제 호재나 악재로 작용하지 않고 그냥 영향 자체가 제한적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MSCI 신흥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한시름 놓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 한 번 더 좀 이제 견고하게 좀 방어를 해줄 만한 이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슈, 그다음 지금 말씀드렸던 이슈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지금 다음 주 시장은 반등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8월 달, 한 달은 아무래도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눌린다 하더라도 폭락이 아니라 횡보를 해주면서 옆으로 흘러가는 그런 이제 흐름들을 잡아줄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달부터 시작했던 하락, 5월 달, 6월 달, 7월 달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8월 달에 어느 정도 회복을 해줄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많이 눌렸었죠. 5월 달부터 시작됐던 하락이 6월 달, 7월 달, 그 다음에 쭉 눌려주면서 8월 달 초에 저점을 찍고 지금 이제 저점을 계속 올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봉으로 지금 현재 저점 올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계속 갭상승 하락, 갭상승 하락, 갭상승 하락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그 밤 사이에 좋은 이슈가 나와주면서 오전 이제 장 시작 전에 엄청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딱히 뭐 좋은 이슈가 나오지 않은 장중에는 이슈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실망 매물 나와주고 다시 한 번 더 장 끝나고 나서 좋은 이슈가 나와주면 또 갭상승이 나와주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지금 현재 계속 반복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시장 자체를 조금 이제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아마 다음 주쯤에는 충분히 2000선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뭐 SNS라든지 뭐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현재 투자자분들이 뭐 코스피 1900선을 막 이탈했다 막 이런 이제 안 좋은 이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경기가 그렇게 막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반등이 나올 만한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 시간을 좀 두고 지켜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충분히 2000선을 좀 회복해 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좀 이제 눌려주면서 지금은 이제 양봉으로 올라와주고 있잖아요. 양봉으로 올라와주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어제 엊그제만 하더라도 기관들,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양봉으로 계속적으로 올려주고 있었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600선 회복해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590선까지 와 있죠. 그래서 10포인트만 더 올려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충분히 600선은 거뜬하게 회복해준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 주 반등장이 예상이 되고 그럼 다음 주 공격적인 투자가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게 지금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의 흐름을 좀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을 좀 많이 매도를 했잖아요. 아무래도 원달러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매도를 했지만 지금 우리나라 시장보다도 훨씬 더 2배, 3배, 4배 엄청난 물량을 지금 이제 일본 시장에서 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일본 시장도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무역 전쟁 같은 경우에 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일어나면서 외국인들이 조금 이제 매매를 좀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에 그 무역 제재를 건 것은 부당하다라고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고 지금 WTO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국제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이거는 부당하다라고 지금 현재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이 국제기구에서도 안 좋게 생각하고 있고 외신들이라든지 이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건 좀 부당하다라고 생각해주면서 우리가 불매운동 해주는 그 여파를 생각해봤을 때
미국 증시는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면서 우리나라 증시보다도 훨씬 더 많은 물량을 빼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 흐름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일단은 첫 번째로 중국에 갔겠죠. 그리고 중국에 간 상태에서 어느 쪽으로 돌아오냐면 바로 우리나라 쪽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이데일리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 우리나라 투자자들 중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눈을 돌린 상태고 그다음에 눈을 돌린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자금이 빠져나온다고 하면 어디로 오느냐?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도 충분히 증시는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다다음 주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종목이 다 물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할 만한 투자금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후장에 3시쯤에 올라왔던 종목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올라오지 않은 종목을 들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 종목들은 지금 현재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종목들을 들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번호로 문자나 전화를 주신다고 한다면 제가 잠시 뒤에 봐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 주 증시 반등 나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잠시 뒤에 종목 진단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시장에 대해서 전망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 우리 시장 반등이 예상된다 설명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가 다음 주부터는 가능하겠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문자 상담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자입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0426님의 문자입니다. LNC바이오 19,400원에 매수했습니다. 가지고 있어야 할지 매도해야 할지 부탁합니다. 비중은 80%입니다. 초기 바이오주인데 영업이익이 나고 있어서 계속 물타기 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LNC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데일리 방송에서 이 종목 진단을 했을 때 가장 좀 이제 매매를 좀 꺼려하는 종목들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품절주예요. 그래서 지금 이 LNC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일평균 거래량이 5만 주도 안 되는 정말 유통 물량이 없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LNC바이오가 뭐 영업이익이 나고 뭐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누적 거래량이 36,000주였거든요. 최근 일주일 동안 2주, 2주가 아니라 몇 달 동안의 거래를 봐도 하루에 5만 주가 넘는 거래량이 나오는 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말 품절주 중에 품절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정말 적은 물량으로 상승이 나오고 정말 적은 물량으로 하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의미적으로 주가를 흔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종목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종목들은 매매를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비중까지 80%여서 상당히 많은 비중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은 빠르게 좀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19,400원에서 매수를 진행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뭐 계속적으로 아마 추가 매수를 진행하셔가지고 비중이 80%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매수는 그 훨씬 전에 하셨다는 얘기겠죠. 근데 지금 딱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눌렸다가 지금 현재 한 번 더 올라와주고 있죠. 근데 제가 이제 LNC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 한번 진단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내려오다가 반등 나오고 눌렸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라왔다가 눌려주는 뭡니까? 전형적인 역회전 숄더 패턴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역회전 숄더 패턴은 뭡니까? 하락하는 와중에 상승으로 반전하는 패턴이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올라오다가 매수가 밑에 한 18,000원 살짝 위에서 저항을 받을 거고 눌렸다가 다시 한 번 더 지지받은 구간 한 17,000원 구간에서 지지를 받을 거거든요. 그럼 지지를 받았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라와 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만 원 이상은 올라와 준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기술적으로 수익 구간을 잡아본다고 한다면 이 눌림 폭을 그대로 위로 올렸을 때 충분히 26,000원까지도 우리가 수익 구간을 잡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상당히 유통 물량이 적기 때문에 26,000원까지도 충분히 적은 물량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반대로 말씀드리면 적은 물량으로 충분히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올라와서 18,000원 저항받고 17,000원 지지받아주면서 다시 한 번 더 올라간다면 충분히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는 일단은 정리를 해주시고 전량 정리 좀 못하겠다. 난 이 종목 좀 수익을 보고 싶습니다 하신다면은 못해도 50%는 정리해보시고
30%의 물량만 끌고 가셔서 한 22,000원이라든지 24,000원까지 121선에 존재하는 24,000원까지만 끌고 가시는 게 가장 안전한 매매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S바이오가 17,000원 지지를 받아주고 올라온다면 2만 원까지는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50% 정도는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는 24,000원까지 보유해 보시라 설명하셨습니다. 다음 문자 만나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0370님의 문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삼지전자 매수가 12,300원에 20%입니다. 도와주세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삼지전자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삼지전자 같은 경우에는 홀딩을 하셔도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뭐 하락하기 전에는 정리하셨어야 되겠지만 이미 하락한 상태고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제가 매수한 가격대를 지금 현재 빨간색 선으로 그어놨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예전에 올라오다가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올라오다가 지금 현재 매수한 가격대에서 저항을 받았고 다시 한 번 더 눌렸다가 지지받고 올라오면서 저항을 받았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왔다 갔다 해주다가 눌려버렸는데 지금 예전에 이제 지지를 받았던 구간 지금 현재 10,000원이죠. 10,000원대 구간의 지지를 지금 현재 다시 한 번 더 이탈했다가 반등이 나왔죠. 근데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급락이 나오고 화요일 날 개파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는 지지 라인대가 이탈했다 하더라도 상관은 없어요. 왜?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 라인대를 지금 이제 회복을 해주고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선다면 아마 11,000원에서 한번 올라섰다가 물량대에 저항을 받을 거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지지받고 올라온다면 충분히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매수가 근처에서 물량대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라온다면 눌렸다가 올라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매수가 근처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같이 매도를 해주셔서 또 손실을 최소화하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으로는 만약에 큰 수익을 보시겠다 하신다면은 아마 이슈가 좀 강한 이슈가 나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도 한 두세 달 정도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들고 가실 수 있다 하신다면은 뭐 들고 가셔도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다음 주 시장 반등 나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신규 종목으로 수익을 봐야 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빠르게 정리한 다음에 신규 종목으로 수익을 보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은 강한 이슈가 나오고 또 시간이 좀 흘러줘야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반등장에서는 좀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셔서 수익을 내는 게 좋겠다 설명하셨습니다. 다음 문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9364님의 문자입니다. J콘텐트리 51,300원에 30% 진단 부탁드려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지금 좀 꽤 손실이 보고 있으신 상황인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뭐 일단은 J콘텐트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그 액면 병합을 하면서 이 주가가 좀 이제 뭐 심하게 좀 변동이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매수가가 51,000원 정도의 매수를 진행하셨고 지금 이제 30% 정도 이제 매수를 진행하셨어요. 그래서 J콘텐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언제 매수를 하시는지는 좀 이제 파악은 잘 안 되는데 아마 이제 좀 예전에 좀 매매를 진행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8월 이제 7월 달 중반부터 이제 거래 정지가 되면서 왜 거래 정지 됐냐면 액면 병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액면 병합이 되면서 8월 달 초에 액면 병합 때문에 거래가 재개가 되고 그러면 이때는 주가가 임의대로 이제 변동이 되겠죠. 액면 병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액면가를 합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식 수를 줄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J콘텐트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많이 있던 이 흐름, 이 주식 수를 줄였다는 얘기인데 이 주식에서도 이 희소성의 가치가 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 수가 많아졌을 때는 희소성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좀 이제 주식 수가 좀 낮아지면 주가가 좀 내려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액면 병합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반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희소성의 가치 때문에. 근데 그런 만큼 또 적은 거래량을 또 왔다 갔다 많이 하겠죠.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8월 달에 좀 이제 눌리면서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조정이 됐을 거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올라왔다가 지금 이제 눌려주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수급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이때는 이제 수급 상태가 중요한데 지금 기관들은 좀 팔고 있어요. 어제 오늘 좀 팔았고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주고 있고요. 개인들 많이 들어와주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추가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신규 매수를 좀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밑에서 구간에서 좀 이제 매수를 진행해 놓고 왔다 갔다 해주다가 반등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저항 라인대가 당연히 한 47,000원 또 46,000원 요 사이대에서 지금 이제 저항 라인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저항 라인대를 돌파하지 못하면
매수가까지 못 가요. 그렇다고 지금에서 추가 매수할 구간은 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음봉으로 빠졌기 때문에. 오늘 양봉으로 이제 나와주면서 지지를 받아줬다고 한다면 충분히 추가 매수 구간이 나와요. 하지만 이게 음봉으로 좀 눌렸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다음 주 월요일에 한 번 더 눌려준다고 했을 때 굉장히 왔다 갔다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 자체가 상당히 오래 걸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가 매수 구간이 아니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상승 반전 패턴,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쌍바닥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2중, 3중 바닥 패턴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에는 충분히 추가 매수 구간에 나와주겠죠. 그러면 평단가 낮추고 47,000원까지 보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수익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흐름들을 보면서 쌍바닥이라든지 3중 바닥, 4중 바닥 패턴이 나와줬을 때 추가 매수해서 반등이 나왔을 때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이 2중, 3중 바닥을 만드는지 보고 그때 추가 매수하시고 나오는 게 좋겠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국영 CNN 네, 비중 20% 가지고 있어요. 15%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매수가는 어떻게 되시나요? 네, 1,750원 가지고 있습니다. 네, 1,750원이요? 네. 네, 1,750원이면 매수한 지 좀 되신 것 같은데요, 시청자님. 네, 좀 그때 남북 경협 이슈를 해가지고 꽤 네. 됐습니다. 시간이. 아, 그럼 시간이 좀 많이 흐른 상황인데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지금 내일 그 시외에서 네. 좀 많이 좀 올라가 있던데 시외가가 그때 지금 어떻게 이렇게 추매해가지고 빠져나올 수 있는지 궁금해서 좀 전화 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외가 좀 많이 올라서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한번 바로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전문가님. 국영제는 1,760원에 15% 이제 보유한 지도 꽤 오래 되셨는데 어떤 전략이 좀 가장 유효할까요? 네, 일단은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은 시간 외에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네. 추가 매수를 통해서, 이제 한번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 의견에 좀 동의를 하고요. 충분히 네.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네. 국영지능 같은 경우에 예전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경협주로 해가지고 엄청난 또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뭐 철도 관련주 해가지고 지금 뭐 이제 그 유리 해가지고 철도에 유리 이제 다 들어간다.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올라갔었다가 또 한번 최근에는 또 이제 좀 살짝 뭐 반등이 나왔었던 이유가 또 이제 특정 인물 때문에 또 반등이 나왔고 그다음에 좀 눌렸다가 다시 한 번 더 이제 최근에 또 올라와주는 이유가 이 건설 경기가 이제 또 수주를 받고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국산 이제 유리 또 생산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올라와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매수가가 지금 이제 1,750원 정도로 이제 진행을 하셨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비중이 15%예요. 상당히 괜찮은 비중이에요. 정말 비중은 정말 제가 좋아하는 비중인데 네. 왜냐하면 이 비중이 만약에 혹여나 눌렸을 때 추가 매수하기 딱 좋은 비중이거든요. 15%가. 그래서 지금 네. 딱 보시게 되면은 사실 추가 매수할 때는 이 오늘 이제 어제나 오늘 특히 오늘 시초가에서 121선 지지를 받았을 때 딱 해지가 가장 좋았는데 시간 외에서 일단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어느 정도 갭상승 나와주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갭상승은 한 1,450원쯤에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네. 바로 그냥 시초가에서 매매를 진행하시는 게 아니라 시초가 형성하고 기본적으로 한번 눌리겠죠. 시초가 형성한 다음에 한번 눌릴 겁니다. 눌려주고 지지를 받을 텐데 지지를 어느 선에서 받아주냐면 한 1,430원쯤에서 지지를 받아줄 거예요. 그러면은 1,420원이나 30원 이때쯤에서 지지를 받고 밑골 달고 반등이 나온다. 그럼 그때가 딱 매수 구간이에요. 그럼 매수를 하신다면은 똑같은 비중이겠죠. 15% 똑같은 비중을 매수하신다면은 평단가가 1,600원까지 아마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1,600원 이하로만 내춘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좋거든요. 왜냐하면 저항 라인 대가 지금 이제 1,600원에 지금 이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라서다가 1,600원에서 아마 물량대 저항을 맞으면서 한번 눌릴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을 빠져나온다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매수를 하시고 1,600원쯤에서 그냥 전량 정리해 버리시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이 종목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바로 월요일 날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흐름을 좀 보세요. 흐름을 보시면서
아마 이제 월요일 날 바로 이제 급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추가 매수해가지고 평단가 낮추고 이제 또 한 번 더 급등이 나와주겠죠. 월요일 한번 급등이 네. 나오면. 그런데 네. 만약에 월요일 날 급등이 나오다가 눌렸다가 왔다 갔다 횡보를 한다면 네. 여기서는 이제 그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조금 더 뒤로 늦추셔야 돼요. 그래서 네. 뭐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한 번 더 이제 눌렸을 때 매수해가지고 종가에서 네. 막 치고 올라왔을 때 그때 이제 정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다음 주 월요일에 횡보를 하는지 반등을 하는지 요것만 잘 따져보시고 추가 매수를 네. 진행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구경재님 전화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시청자분들의 저희 종목진단 119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전문가님 오늘도 온라인 방송을 이어가시잖아요. 방송에서는 어떤 종목 소개하시나요? 네, 이제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제는 이제 관련 섹터 해가지고 급등한 섹터 이제 두 섹터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이제 반등장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월요일 날 반등할 수 있는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섹터로 이제 흘러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섹터별로 상승하고 또 다음에는 이 섹터가 상승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섹터의 사이클이 존재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두 섹터,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릴 이 하나의 섹터를 더 알고 가신다고 한다면 다음 주 돌아가면서 매매하면서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나서 진행이 되는 무료 온라인 강의에 들어오신다면은 이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섹터에 가장 크게 상승할 만한 대장주 두 가지를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어저께 합쳐 총 6종목이거든요. 그 6종목으로 다음 주 로테이션 돌리면 충분히 다음 주 계속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주 동안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늦지 말고 참여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종목진단 119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를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주식골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요. 하단에 있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문자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9533님의 문자입니다. 텔레칩스 11,500원에 매수 20% 앞으로 전망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종목의 전망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텔레칩스는 전망을 좀 이제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그 섹터에도 포함이 되고 이 텔레칩스가 이제 앞으로 또 상승을 해줄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계속 눈에 띄거든요. 수급 상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기관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매수를 진행하고 있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이 계속 쌓여있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이 이제 오늘, 어제 뭐 조금 매도가 나온다 하더라도 물량 자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밑에서의 물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괜찮은 흐름을 좀 보여줄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의 영업 이익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기대감. 이 기대감이 좀 상당히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으로 또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매수가가 11,500원으로 일단 요 살짝 위쪽 구간에서 좀 매수를 진행하셨어요. 아마 오늘 매수를 하셨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저번 달 말에 좀 매매를 진행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 한번 이제 6월 달부터 쭉 눌렸다가 지금 8월 달 저점을 찍고 나서 이제 한 번 더 올라와주고 있는 시점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예전에 한 5월 달에 눌렸다가 쌍바닥을 찍어주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반등이 나와주면서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쌍바닥을 만들어줬던 이 지지라인 대를 오늘 지지를 딱 받아주면서 마감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제는 이 지지라인 대를 돌파를 해버렸고 오늘은 다시 한번 이 지지라인 대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일 다음 주 월요일 시장 다시 한번 더 반등이 나올 만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라인대가 어디냐면 1,900원이에요. 그래서 1,9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지속 홀딩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번 더 올라선다면 13,5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익 구간은 13,500원까지 보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1,900원을 이탈한다 한다면 여기서는 전량 정리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텔레칩스는 1,900원에 이탈한다면 정리를 하시고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를 하셔서 13,500원까지 상승을 노려보시라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네. 나노 신세대고요. 네. 19,700원에 20%예요. 네, 19,700원에 20%.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시청자님? 많이는 안 됐어요. 한 2주 안에 일단. 2주 정도 되셨어요. 알겠습니다. 매수하도록 떨어지다가 다시 조금 올라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빠르게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나노신 소재 19,700원에 20%이 종목 어디까지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뭐, 나노 신소재 매수하고 나서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좀 하락이 나와서 좀 이제 한숨이 나오겠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들고 가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 현재 나노 신소재가, 지금은 이제 국산화 이 소재 개발로 좀 현재 엮여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의 특징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흔히 얘기하는 애국주의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지금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산화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근데 지금 섹터가 2차 전지 섹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른 종목들이 막 모남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막 올라갈 때 같이 안 올라갔던 이유가 2차 전지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가 올라오려면 시간은 조금 필요해요. 하지만 충분히 많이 올라온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이제 흐름을 봤을 때 나노 신소재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수급 상태를 봤더니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좀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해주면서 종목을 누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밑구간에서 개인들이 좀 계속 들어오거든요. 이제 추가 매수 물량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 한번 지지를 받았던 구간에서 오늘 딱 지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연도 3월에 눌렸다가 지지받고 급등이 나왔던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 라인대를 저항을 받다가 어제 양봉으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돌파를 해주고 오늘은 도지형 캔들로 딱 지지를 받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이제 제대로 된 상승이 나와줄 거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뭐 한 2주 정도 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7월 중순부터 빠졌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올라가는 기간도 똑같은 기간 동안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올라간다고 했을 때 저항 라인 때 25,000원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매수가가 19,700원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다 하더라도 수익 구간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는 손실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비중 20%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딱 도지형 캔들이 나온 구간에서 위쪽에서 놀아준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반등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추가 매수 유효합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유효하니까 한 추가 매수를 진행하신다고 했을 때 여기서만 한 16,300원, 400원에서만 해준다고 하더라도 평단가는 한 18,000원까지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18,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오다가 잠깐 눌렸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 구간 한 8월 말 또는 9월 초, 그러니까 한 추석 전후로 해서 충분히 수익이 날 만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쭉 들고 가시고 한 추석 전후까지만 보시면서 수익 구간 잡아보신다고 했을 때 18,000원까지의 평단가를 낮추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10% 또는 12%의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끌고 가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혹시요, 전문가님, 네네. 2차 전지로도 이렇게 연결된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러면 연말까지 가져가는 전략은 어떨까요? 연말까지 끌고 가면 더 올라가겠지만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뭐 기다리실 수만 있다면 연말까지 끌고 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네네. 지금 한 다음 주 월요일쯤으로 해가지고 반등이 네네. 나오면 추가 매수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네. 평단가를 한 18,000원에 맞추시라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노 신소재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로 만나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7963님의 문자입니다. 아난티 26,000원 40% 손실이 너무 크네요. 앞이 깜깜해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정말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일단 이 아난티는 예전에 이제 경협주로 이제 엄청난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때
짐 로저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 짐 로저스의 발언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상승했던 종목이 바로 아난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작년 말부터 상승을 시작했던 것이 이번 연도 초반까지 고점 놀이하다가 지금 엄청나게 눌려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매수 구간이 여기에요. 또 고점 놀이 할 때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아난티라는 종목을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고점 놀이 하는 거다, 고점 놀이 하는 거다라고 이때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아마 이제 제 방송을 못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엄청난 손실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수가까지는 안 올 겁니다. 아마 매수가까지는 안 올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지금 아난티 같은 경우에 뭐 주봉, 월봉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역사적인 최고점이거든요. 유례 없는 역사적인 최고점이에요. 그러면 역사적인 최고점 같은 경우에는 안 올라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게다가 지금 상승했던 구간 굉장히 가파르고요. 하락했던 구간도 굉장히 가파라요. 그렇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올라섰다가 엄청나게 눌린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사실 이 흐름 자체도 지금 이제 별로 좋진 않은 흐름이고 예전에 한번 이제 월봉상을 봤을 때 예전에 올라왔다 저항을 받았던 구간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항 구간을 지지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 한 번 더 올라온다면 15,000원까지는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끝까지 들고 가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뭐 경협주가 좋은 흐름도 아니고 계속 북한에서 미사일을 쏴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미사일을 쏠 때마다 내려가겠죠. 그러면 이제 계속 쏘고 있어요. 뭐 계속 쏘고 있습니다. 아마 밥 먹고 쏘고 또 이제 계속 그럴 건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빠르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져가시다가 15,000원쯤에서는 전량 정리해 주시고 뭐 손실이 있으시겠지만 전량 정리해 주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빠르게 좀 수익을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난티는 15,000원까지는 상승이 가능하니까 이 구간에서는 정리하고 교체하는 게 좋겠다 설명을 하셨고요. 다음 문자 만나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5035님의 문자입니다. 중앙오션 4,000원에 비중 30% 손실이 너무 커서 쳐다만 보고 있네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종목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이 종목도 일단은 딱 보자마자 좀 이제 한숨이 나오는 그런 종목인데 지금 매수가가 4,000원이에요.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주가는 1,690원이에요. 1,7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손실률 자체가 너무나도 크고 비중은 30%인데 뭐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물량이에요. 근데 손실률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손실 금액도 좀 크게 되겠죠. 근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중앙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초에 엄청나게 올라왔다가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좀 하락이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종목은 매매하기는 좀 그랬었고 4,000원에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골절 기법이 나와주기 때문에 3,500원에서는 정리를 해주셨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정리를 못 하셨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라오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60선이 내려와야 되고 그다음에 60선을 돌파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기간이 제가 봤을 땐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올라오는 구간은 연말부터 해서 올라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더 끌고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수익 보는 구간은 내년 2월이나 3월까지 보셔야 되는 상당히 긴 매매가 될 것이고 만약에 이 종목을 정리하고 좀 빠르게 수익을 보시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아마 최근에 이제 한번 반등이 나온다면 한 2,500원까지 좀 반등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2,500원에서는 빠르게 정리해 주시고 신규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은 내년 2월이나 3월쯤 돼야지 수익을 볼 수 있겠고 빠른 수익을 원하신다면 2,500원의 반등 나올 때 정리하는 게 좋겠다 설명하셨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밤늦게 수고하십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셀트리온 제약. 네, 셀트리온 제약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예, 매수가는 6만 원이고요. 네. 비중은 30%거든요. 네, 6만 원에 30%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힘드실 예. 것 같아요, 시청자님. 예. 네, 빠르게 그러니까요. 한번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종가리 셀트리온 제약 6만 원에 30% 워낙에 제약바이오도 지금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이 종목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이 셀트리온 제약 지금 현재 매수가 6만 원, 지금 주가는 거의 3만 원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예.
굉장히 손실이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굉장히 좀 근심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예, 예. 이제 매수하고 나서부터 지속적으로 좀 하락이 나왔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 예. 또 신라젠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제 뭐 HLB 이런 쪽에 뭐 이제 코오롱 티슈진 뭐 이런 쪽의 종목들이 지금 이제 안 좋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뭐 그런 거 인보사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신라젠의 갑자기 이제 임상 실험 취소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와주면서 한 번 더 제약 바이오에 대한 신뢰성이 또 떨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신뢰성이야 뭐 램시마라든지 트룩시마 이런 쪽으로의 매출을 지금 이제 유럽 쪽에서 끌어오고 있기 때문에 뭐 영업적인 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다만 지금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현재 입장이 뭐 제약 바이오에 대한 신뢰성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죠?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종목을 차트를 보면서 좀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 6만 원 구간에서 이제 한 번 더 올라온다면 아마 제약주들 붐은 불긴 불 거예요. 그래도 제약주는 제약주니까. 그런 이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제약주들은 이 망해도 충분히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을 흐름은 있어요. 왜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몇 년 전에 엄청난 수익을 봤던 종목들이 바로 제약주이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은 제약주가 언제 올라올 것인가 이것만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뭐 신뢰성이 좀 낮은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했을 때 아마 이 제약주들의 이제 그 신뢰성이 좀 회복하는 구간은 점진적으로 이제 연말쯤이나 이때쯤에 임상 실험에 대한 결과들이 속출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임상 실험을 뭐 성공했다, 임상 실험 뭐 다른 뭐 3상에 들어간다 이런 이제 이슈가 나와준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신뢰성을 회복해주는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 셀트리온 제약의 영업이익과는 별개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걸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종목은 아마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에는 거의 저점을 찍은 것 같고 한 번 더 올라와주는 지금 이제 시점에서 잠깐 거래량이 줄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어제 오늘 매도를 했기 때문에 살짝 거래량이 줄었다고 좀 판단이 돼요. 근데 이제 다시 한 번 더 거래량이 들어와주는 시점은 제가 봤을 때는 35,000원에서부터 거래량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수급 상태를 봤을 때 개인들이 지금 이제 끌어올리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개인들이 더 매수를 해가지고 35,000원까지 끌어올린다면 여기서부터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더 끌어올릴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왔다 갔다 그러니까 캔들이 이렇게 안 나올 겁니다. 이렇게 안 나올 거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점진적으로 상승이 나오다가 연말부터 아마 제가 봤을 때 상승 랠리가 나와주면서 충분히 반등이 나오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중요한 시점이 뭐냐면 추가 매수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또 생각인데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이 연말까지 이제 5만 원까지만 올라와 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추가 매수를 통해서 45,000원까지 평단가를 내리고 충분히 수익으로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그냥 손실 보지 않는 구간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은 추가 매수가 조금 힘들다라고 하신다면은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좀 끌고 하시면서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는 걸 좀 눈여겨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물량대가 또 6만 원에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물량대가 6만 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안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수익보다는 손실 보지 않는 선에서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반등은 연말쯤 되면 반등은 좀 오긴 올까요? 네, 그때쯤이면 이제 제약주들의 뭐 신뢰 회복 이런 다음에 뭐 임상 실험에 대한 지금 이제 제약주들 임상 실험 다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미국 사이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확인해 보면은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대부분 연말쯤에 이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약주들의 랠리가 그때쯤부터 이제 상승이 나오겠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셀트리온 제약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 문자로 만나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3828님의 문자입니다. 동진 세미케 15,100원에 50%의 진단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뭐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최근에 한번 이제 큰 반등이 나왔었던 종목이기도 하죠. 아무래도 이제 이 업종 자체가 아무래도 이 일본과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상승이 좀 나왔는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속적인 횡보를 진행하다가 한번 급등이 나왔죠. 급등이 쫙 나오고 나서 눌렸는데 예전에 저항을 받았던 이 저항 라인 때에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한 번 더 상승이 나온다면 17,000원까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17,000원에서 쌍봉 찍고 이제 내려온다는 얘기니까 17,000원의 목표가를 잡으시고요. 만약에 이제 다음 주에 하락이 나온다면은 여기서는 전량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7,000원 목표가로 설정하시라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상담도 문자로 만나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2409님의 문자입니다. 에이스테크 1,500원에 50%, 라임자산뉴스에 불안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 종목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뭐 일단은 지금 이제 뉴스에 불안하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셨던 것처럼 지금 불안한 종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면서 좀 바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지금 에이스테크의 수급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오늘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도를 해버렸어요. 특히 이제 사모펀드에서 이제 매도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 종목은 사모펀드랑 이제 투신이 계속적으로 이제 매매를 하면서 올려줬던 종목인데 지금 이제 내려오면서 연기금이 지금 현재 그 물량을 받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연기금이 물량을 받아가면서 지금 현재 내려오는 와중에 쌍바닥을 찍었다라고 현재 예상하신 것 같은데 쌍바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쌍바닥은 오른쪽 바닥이 높은 경향적인 이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냥 이중바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중바닥이었을 때는 이슈가 강하게 나와야 치고 올라가는데 올려주다가 지금 현재 좀 뉴스가 안 좋은 뉴스가 나왔죠. 그럼 다음 주 지금 이제 오늘 60일선의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 주 한 번 더 눌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손절가를 잡아야 되는데 손절가는 9,000원대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000원 예전에 한번 저항받았던 구간이고 또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9,000원을 종가상 이탈하게 된다면 정리를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11,000원에서는 정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지금 현재 매매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에이스테크는 손절가를 9,000원, 올라온다면 11,000원에서는 정리하시라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시청자분들의 상담을 모두 도와드렸습니다. 정원님, 다음 주는 어떤 전략으로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뭐 일단은 이번 주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반등이 나오는 시장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뭐 월요일 날 뭐 엄청난 하락이 나왔지만 그래도 그 하락을 좀 이제 메꿔주는 시장이 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좀 나와줬던 흐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데일리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다음 주 시장은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시장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반등이 나오는 시장에서는 신규 종목을 매수해서 급등하는 종목을 또 이제 우리가 수익을 보면서 큰 고수익률을 좀 노려야 되거든요. 그것도 단기 매매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투자금 확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 매매를 정리를 하시고 이런 투자금 확보하셔서 다음 주 공격적인 매매 진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방송이 끝나고 나서 진행이 되는 무료 온라인 강연회에서는 다음 주 우리가 봐야 될 섹터 하나를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섹터를 좀 여러분들 좀 알아가신다면 다음 주도 성공적인 투자가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반등이 가능한 시장이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공격적인 매매를 진행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온라인 방송에서 그래서 공략이 가능한 종목을 소개해 준다고 하셨는데 전문가님 여러 가지 또 섹터들이 있잖아요. 오늘 방송에서 어떤 섹터의 종목 소개하시나요? 네, 일단은 어제는 제가 이제 5G 섹터랑 그다음에 이제 카메라 이제 모듈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다른 섹터를 말씀드릴 건데 바로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 가장 싫어하는 섹터가 반도체거든요. 왜냐면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굉장히 조금씩 올라가는 섹터가 이제 반도체인데 하지만 지금 현재 일본과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섹터가 이제 반도체 섹터입니다. 그리고 소재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내용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음 주 급등 수익을 좀 노려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늦지 말고 참여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는 다음 주에 공략할 수 있는 반도체 소재 관련주 소개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참여하셔서 다음 주 종목 지금 바로 잠시 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종목진단 119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사이트가 뜹니다. 사이트를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주식골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요. 하단에 보시면 방송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종목진단 119는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